오늘은 만성 위식도 장 질환의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한방내과 전문의 최규호 원장님 모시고 자세하게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장병이나 역류성 식도염, 위염, 장 이렇게 정말 많은 소화기 질환을 갖고 계시면서 또 만성화돼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증가를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나요? 요즘 이제 식습관이 좋지가 않아요. 네. 과식, 급식, 음. 폭식, 인스턴트, 밀가루 음. 같은 안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되니까 제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예. 예, 그래 되니까 이제 위장이 이제 안 좋은 분들, 불편함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60대, 70대 환자분들이 또 많이 오세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수명이 갈수록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3, 40년을 편안한 위장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제 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정말 이제 안타까운 그렇게 방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원장님께서 뭐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뭐 친구들도 있고 뭐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보다는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뭐 잠깐 뭐 소화가 안 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이렇게 정말 방치시키다 보면 만성화되어지고 소화기 질환을 고치도록 노력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방치시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네, 일단 내시경 검사를 보게 되면 만성 표재성 위염, 그러니까 위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아버님들이 많이 이런 증상들을 갖고 계신데 네. 아버님들이 이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술도 이제 한 잔씩 하시고 근데 이제 어떤 뭐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참고 예. 참으시면서 약을 그때그때마다 드시면서 계속 힘들어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반복이 되게 되면 이 만성 표재성 위염에서 더 악화가 돼서 네. 우리 위축성 위염 같은 어떤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되세요. 예. 저기 내시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왼쪽에 있는 화면입니다. 네. 빨갛게 이렇게 혈관들이 보이게 되세요. 네. 위축성이라는 게 점막이 얇아졌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빨갛게 이렇게 혈관이 보이게 되는 이게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화면을 보면은 이제 장상피 화생 말이 네. 어렵죠.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벌써 이제 봐도, 예. 그렇죠. 세포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암의 바로 전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런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화면을 살펴보면 우리 정상 식도가 있지만 오른쪽 역류성 식도. 예. 역류가 식물이나 음식물이 올라오면서 식도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 사실 이건 심각하다기보다는 정말 힘든 어떤 질환이거든요. 힘들다는 건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 되게 힘들어요. 왜? 네. 가슴이 쓰려요. 목이 쓰리고 네네. 어떤 분들은 목에 뭐가 걸려 있어서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목이 막혀 있고 예. 아침부터 막혀 있으니 하루 종일 컨디션이 나빠지는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시거든요.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봐도 그것이 악화돼서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심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면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암의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암의 발생까지 가게 되면 너무 안 좋은 건 보통 그 전의 질환들은 본인 스스로만 감당을 하면 됐지만 이제 주변의 분들까지 힘들어져요. 어떻게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든 아니면 본인 그 가족들의 걱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방치시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소식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또 오만 좋다는 거 막 검색해서 다 막 드셔보시고 또 일일 일식이라든지 뭐 고탄 저지 또 채식의 금주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 장, 식도 질환이 왜 이렇게 좀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그 잘 낫지 않는 위장 질환 같은 예. 경우에 이제 한방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담이 뭐냐면 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음식 찌꺼기가 썩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위장이 네. 약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 조심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이 다른 분들보다는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길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미생물이 되게 많아요.
그런 미생물이랑 결합이 돼버리면 어떤 썩게 되는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고 이 썩은 더러운 물질을 한방적으로 담이라는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담이 바로 독소가 되는데 이 독소가 이 점막 외벽에 있는데 영향을 좀 주게 되면 심해지면 굳어진 형태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굳어진 어떤 패턴까지 넘어가는 경우 이제 운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소화효소 분비라든지 위산 분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낫는 위장병, 잘 이제 난치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장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담이라는 게 성질이 이제 위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녀요. 우리 몸 약한 곳에 가서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네. 전신 면역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니까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생기시게 되는데 이제 머리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럽죠. 네.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면 너무 힘들죠. 먹지도 못하는데 먹으면 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머리가 맑지 않아서 집중도 되지가 않아서 사회생활이 엉망이 돼버리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독소들을 이제 그 영향을 주게 되니까 네. 온몸이 아프다 돌아다니면서 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은 저희가 이제 어떤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허준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네. 거기 보면 이제 근거들이 다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어렵긴 한데 뭐 담골 두통이든 아니면 여러 담으로 인한 증상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바로 담이다. 돌아다니면서 전신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어떤 패턴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고 제가 하나하나씩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75세 남성분이신데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이분의 증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신경성 위장 질환, 그다음에 뭐 역류성으로 속쓰림이 시작돼서 목까지 따갑고 가슴까지 쓰리고 그다음에 복부가 그득하게 팽만돼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라는 표현도 하셨고 근데 목에 항상 뭐가 아까 MC님 말씀하신 대로 목 걸린 항상 느낌. 그러니까 걸린 느낌이 안 사라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실제 진단도 역류성 후두염으로 진단을 또 받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한 번씩 토도 하세요. 뭐 음식물이나 식물 같은 것들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역류가 되니까 가슴의 통증은 당연히 이제 있는 거죠. 명치 답답한 증상에 그다음에 피부까지 트러블 독소들이 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머리 쪽으로는 머리가 맑지 않은 여러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나아지고 밤이 계속되니까 잠까지 이제 힘든 분이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EAV 수치라고 그 수치가 보면 빨갛게 전부 다 표시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편의상 저렇게 표시를 빨갛게 이제 해놓은 건데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빨갛게 표시되지는 않아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원래는 저렇게 까맣게 다 정상으로 까맣게 돼야 정상이 난데 사실 저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지금 나오는 화면 같이 정상인 분들은 그래도 몸에 한두 군데는 좋지 않은 그렇게 빨갛게 표시된 분들이 한두 군데가 있죠. 저렇게 일반적으로 나오세요. 그래 다음 화면을 보면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 빨갛네요. 그러니까요. 실제 증상도 온몸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저런 수치상에도 저런 식으로 좋지 않은 표현들이 있으셨어요.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의 증상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들어보고 어르신의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진찰을 하게 돼요. 복진 그러니까 배를 이제 눌러보게 되는 거죠. 심해진 분들은 굳어지는 패턴까지 생기게 돼요. 그 굳어지는 패턴이 있다. 뭐 적치라고 저희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이 탕약 처방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 온열 같이 따뜻하게 하는 치료나 이제 적치를 풀어주는 치료, 약소적 치료, 그 다음에 약침이나 약등 같은 치료를 저런 포인트에 치료를 하게 되세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니까 되게 이제 누워서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이분도 같이 치료를 하니까 치료 전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EAB 수치가 치료 전에 빨갛던 저런 편의상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치료 후에는 이렇게 대부분 다 까매졌네요, 다시. 그렇죠.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제 원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던 이 EAV가 또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나도 저 검사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거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환자분의 증상들을 파악하는 게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우리가 이제 신호를 이제 전기 신호를 이제 몸에 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손끝 발끝에 전기 신호, 전류 신호를 네. 보내게 되고 그 전류 신호를 컴퓨터를 통해서 온몸에 이제 보내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어떤 어느 부분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이제 네. 파악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들은 한방적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기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네. 정밀하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예. 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한꺼번에 좀 호전이 될 수 있는지. 자, 물론 뭐 치료의 기본은 아무래도 뭐 약 치료인 것 같습니다만, 담 독소에 의한 소화기 질환, 전신 질환의 약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처방들이 있어요. 이제 소화 증상이 있으면서 머리 쪽으로 두통이 어지러움 같은 게 있을 때 네. 반화백출 천마탕이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네. 처방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간 처방 뭐 천마 같은 경우에 네. 그 화면을 보시면 성분들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복합제 성분, 복합적인 이런 지표 물질 성분들이 있어서 이런 단일 약재들이 하나하나씩 섞이게 되면서 환자분들의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약재가 들어가게 되면 소화 증상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다른 증상까지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속이 불편한 분들이 두통이 사라진다든지 속이 불편했는데 피곤함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복합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한약의 어떤 그 효과가 이제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실제 어떤 분들은 농축을 좀 네. 시켜서 아니면 발효를 통해서 흡수가 더 잘 되게 아니면 이제 담이 있는 경우 담을 목표로 한 당약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쌓여서 이제 굳어진 패턴까지 나타나는 분들은 식적의 당약이라든지 네. 이제 굳어진 패턴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서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적시 당약 같은 예. 것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탕약이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자, 인체 전체 이제 모양인데 약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 까맣게 보이는 것이 이제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예. 이제 독소가 껴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겉에 이렇게 쌓여 있네요. 그렇죠. 겉에 쌓일 수도 있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쌓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약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담이 있는 분들은 담에 관한, 네. 그다음 식적이 있는 분들은 식적에 관한, 아니면 굳어져 있는 분들은 굳어진 것들에 대한 약이 들어가면 이 점막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약이 들어가면서 점막에 이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알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점막에 그 약의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이 저절로 이제 흡수가 되겠죠. 네. 약이 흡수가 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점막에 있던 어떤 독소들이 이제 빠지게 되고 점막이 보이지 않는 미세 염증이라든지 점막의 어떤 기능들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 다른 어떤 위장의 기능도 개선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까맣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서 이제 위장의 기능성도 좋아지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장의 기능성도 좋아지게 되고 네. 위장의 기능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위장의 운동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겠죠. 네. 장의 운동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떤 위야, 장애 아니면 여러 증상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제가 드립니다.